그날 경기장에서 누가 손흥민이 70m를 단독 질주에 골을 넣을 거라고 상상이나 했을까요? 무려 17년 만에 우승. 그리고 단 하나의 순간, 그 주인공은 다름 아닌 한국의 손흥민이었습니다. 영국의 모든 시민들이 한국의 축구 선수 손흥민과 사랑에 빠진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잠깐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큰 응원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17년 만이었습니다. 그날 그는 벤치에서 천천히 일어섰고 전 세계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날 밤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런던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8만 명의 관중이 숨을 죽이고 있던 그 순간. 과연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손흥민이 후반 81분에 벤치에서 일어나 경기장으로 뛰어들 거라고. 그리고 단독 질주. 70m를 가로지르는 그 순간. 모든 게 멈춘 듯 했습니다. 그리고 기적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무려 17년 만에 유럽 대회 우승. 그 기적 같은 밤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우리의 손흥민이었습니다. 경기 내내 벤치에 앉아 있던 그가 마지막 10분 동안 보여준 플레이는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였거든요. 눈물이 났습니다. 이건 단순한 골, 단순한 우승이 아니었습니다. 손흥민이 써내려간 건 토트넘의 역사 그 자체였으니까요. 저는 그 순간을 텔레비전으로 지켜보면서 혼자 소리를 지르고 말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온 가족이 다 같이 소리를 질렀다고 해야겠네요. 그만큼 믿기 어려운 순간이었으니까요. 손흥민이 공을 받고 달리기 시작하는 그 장면에서 뭔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경기를 보다가 갑자기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손흥민이 벤치에서 몸을 풀고 있는 모습을 보자마자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거든요. 마치 뭔가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평생 축구를 좋아했지만 이렇게까지 한 선수에게 마음을 빼앗긴 적은 없었습니다.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특별한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실력이 뛰어나서만은 아닐 겁니다. 그에게는 뭔가 다른 게 있었어요. 경기장에 들어서기만 해도 분위기를 바꿔버리는 그런 힘 말입니다. 그날 밤 손흥민이 교체 투입되기 전까지 저는 계속 초조했습니다. 토트넘이 좋은 기회를 몇 번 만들었지만 골로 연결되지 않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죠. 흥민이만 있었으면 넣었을 텐데.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습니다. 과연 감독이 손흥민을 투입할까? 이번 시즌 부상도 있었고 컨디션 관리 때문에 중요한 경기에서 벤치를 지키는 일이 종종 있었거든요. 그런데 후반전이 시작되고 시간이 흘러갈수록 뭔가 예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경기는 평범하게 끝나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그 예감은 정확했습니다. 저를 소개하자면 런던에서 태어나 평생을 살아온 50대 영국인입니다. 어릴 적 때부터 토트넘 팬이었고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모두 토트넘을 응원했던 집안이거든요. 그야말로 3대에 걸친 스퍼스 서포터라고 할 수 있죠. 사실 처음에는 손흥민이라는 선수에 대해 크게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아시아 선수들이 프리미어 리그에서 성공한 경우가 많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그가 토트넘에 합류한 후 보여준 플레이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속도, 기술, 그리고 무엇보다 골에 대한 집착이 대단했거든요. 제 친구들 사이에서도 손흥민에 대한 평가가 처음에는 엇갈렸습니다. 아시아 선수가 과연 프리미어 리그에서 버틸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있었던 거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모두가 인정하게 됐습니다. 손흥민은 단순히 좋은 선수가 아니라 토트넘에게 꼭 필요한 핵심 선수라는 걸 말이에요. 아내와 두 아들도 이제는 저만큼이나 열성적인 토트넘 팬이 되었습니다. 특히 큰아들은 손흥민의 등번호가 새겨진 유니폼을 입고 학교에 가곤 해요. 집 안거실 벽에는 손흥민이 골을 넣고 세리머니하는 사진도 걸어놨고요.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한 선수에게, 그것도 자국민이 아닌 선수에게 마음을 빼앗긴 건 처음입니다. 그동안 토트넘에서 뛴 수많은 선수들을 봤지만 손흥민만큼 특별한 선수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유로파 리그 결승전이 더욱 간절했던 겁니다. 2024년 유로파 리그 결승전 당일 저는 전날 밤부터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토트넘이 유럽 대회 결승에 오른 게 얼마만인지 아시나요? 무려 17년 만이었거든요. 제가 마지막으로 토트넘의 유럽 대회 우승을 본 건 2007년 리그컵이었으니 정말 오랜 기다림의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경기 하루 전에 들은 소식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선발 라인업에 손흥민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로테이션을 고려해서 벤치에서 대기시킨다는 현지 언론 보도를 보고는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이런 중요한 경기에서 우리 최고의 공격수를 빼다니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 펍에서 친구들과 경기 전 한잔을 하면서도 계속 그 이야기만 나왔습니다. 손흥민 없이 어떻게 골을 넣겠다는 거야? 아마 후반에는 투입하겠지.
모두들 불안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감독의 전술을 믿어보자는 분위기였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가족들과 함께 경기를 기다리는 시간이 참 길게 느껴졌습니다. 아내는 당신이 선수도 아닌데 왜 이렇게 긴장하느냐고 놀렸지만 큰아들은 저만큼이나 초조해하더라고요. 아빠, 손흥민이 안 뛰면 어떡해? 하고 물어볼 때마다 저도 확신 있게 대답할 수 없었거든요. 경기 시작 1시간 전 공식 선발 명단이 발표됐을 때 정말 한숨이 나왔습니다. 역시 손흥민의 이름은 없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에서는 기대감도 컸습니다. 분명히 후반 어느 순간에는 나올 거라고. 그리고 그때가 바로 경기의 전환점이 될 거라고 믿었거든요.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토트넘의 공격이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솔랑케와 쿨루셰프스키, 메디슨이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긴 했지만 뭔가 결정적인 한 방이 부족했어요. 마치 퍼즐에서 가장 중요한 조각 하나가 빠진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전반 20분쯤 지났을 때 솔랑케가 좋은 기회를 놓쳤을 때 저는 무의식 중에 중얼거렸습니다. 손흥민이었으면 넣었을 텐데. 바로 옆에 앉은 아내가 또 시작이네 하며 고개를 저었지만 정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손흥민 특유의 순간적인 판단력과 마무리 능력이 그리웠거든요. 상대팀 선수들의 움직임을 보니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손흥민이 없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수비 라인이 상당히 여유롭더라고요. 평소 같았으면 손흥민의 스피드를 경계해서 더 깊숙이 내려와야 하는데 그런 긴장감이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아빠, 우리 팀이 왜 이렇게 답답해? 큰아들이 물어봤을 때 저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있으면 상대방이 항상 긴장하게 된단다. 설령 공을 갖지 않아도 말이야. 그런데 지금은 그런 위협이 없으니까 상대가 편하게 수비하는 거지. 전반전이 끝날 때까지 골 없는 경기가 이어지면서 손흥민의 존재가 얼마나 큰지를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골을 넣는 선수가 아니라 경기장에 있는 것만으로도 상대의 전술을 바꿔버리는 그런 선수였던 거예요. 하프타임 휴식 시간 내내 한 가지 생각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제발 후반에는 손흥민을 투입해 주세요. 후반전이 시작되고도 손흥민은 여전히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55분, 60분이 지나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그때부터 정말 초조하기 시작했습니다. 펍에서 함께 경기를 보던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감독 도대체 뭘 생각하는 거야? 옆자리에 앉은 친구 데이브가 맥주잔을 탁 내려놓으며 투덜댔습니다. 손흥민을 언제까지 벤치에 앉혀둘 작정이야? 저도 같은 생각이었거든요. 시간은 계속 흘러가는데 경기 상황은 크게 바뀌지 않고 있었어요. 더 답답한 건 토트넘이 기회를 몇 번 만들었는데도 골로 연결하지 못한다는 거였습니다. 후반 62분에 쿨루셰프스키가 아주 좋은 크로스를 올렸는데 솔랑케의 헤딩이 골대를 살짝 벗어났을 때는 정말 아쉬웠어요. 손흥민이었으면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상대팀이 점점 기세를 올리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후반 65분쯤 되니까 역습 기회를 몇 번 만들더라고요. 토트넘 수비진이 막아내긴 했지만 보는 입장에서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이러다가 우리가 당하는 거 아니야? 하는 불안감이 커지기 시작했어요. 주변 팬들도 비슷한 심정이었나 봅니다. 감독아, 제발 손흥민 좀 넣어라 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거든요. 심지어 몇몇 팬들은 일어서서 손흥민의 이름을 외치기까지 했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경기의 열쇠는 분명히 손흥민이 쥐고 있다고 말이에요. 문제는 언제 그 열쇠를 사용할 것인가였습니다. 후반 70분이 지나면서 저는 정말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한편으로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믿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이렇게 중요한 경기에서 손흥민을 계속 벤치에 둔다는 게 과연 옳은 선택일까요? 마음속으로 계속 갈등이 일었습니다. 감독이 뭔가 특별한 계획이 있을 거야. 프로니까 우리보다 축구를 더 잘 알겠지. 하면서도 동시에 아니야. 이건 너무 위험한 도박이야. 손흥민은 이런 순간을 위해 존재하는 선수인데 하는 생각이 교차했어요. 제 옆에 앉은 큰아들은 이미 초조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손흥민 형 정말 안 나오는 거야? 시간이 별로 안 남았는데 아들의 걱정스러운 목소리를 들으니 더욱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이 아이에게도 토트넘은 그리고 손흥민은 꿈과 희망의 상징이었거든요. 사실 이번 시즌 손흥민의 컨디션이 완벽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부상도 있었고 나이도 32살이니까 체력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도 이해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로파 리그 결승전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벤치에 앉혀둘 이유가 될까요? 혹시 감독이 연장전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건 아닐까? 친구 데이브가 말했을 때 저는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연장전까지 간다면 체력적으로 더 힘들어질 텐데
그때 손흥민을 투입하는 게 과연 최선의 선택일까요? 아니면 지금 당장 투입해서 정규 시간 내에 승부를 결정짓는 게 나을까요? 시계를 보니 후반 75분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제 마음도 점점 조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후반 78분. 갑자기 카메라가 토트넘 벤치를 비추는데 손흥민이 자리에서 일어나 몸을 풀고 있는 모습이 화면에 나왔습니다. 그 순간 펍 안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드디어다. 손흥민이 나온다. 온갖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면서 예스라고 소리쳤습니다. 옆에 있던 아들은 제 팔을 붙잡고 흔들면서 아빠, 손흥민 형이 나와 라고 외쳤어요. 그 순간의 흥분과 기대감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거든요. 텔레비전 화면 속 손흥민의 표정을 자세히 봤습니다. 진지하면서도 집중된 모습이었어요. 마치 이제 내 차례다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손흥민에게 뭔가 지시를 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감독의 손짓과 표정을 보니 아마도 자유롭게 뛰어라. 내가 할 수 있는 걸 보여줘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감독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교체 보드가 올라갔습니다. 손흥민이 들어가고 다른 선수가 나오는 순간 웸블리 스타디움의 토트넘 팬들이 일제히 기립박수를 보냈어요. 텔레비전으로 봐도 그 열기가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이제 진짜 경기가 시작이야. 친구 데이브가 말했을 때 저도 완전히 동감했습니다. 손흥민이 경기장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부터 뭔가 완전히 달라질 거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손흥민이 경기장에 들어서는 순간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웸블리 스타디움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마치 잠들어 있던 거대한 짐승이 깨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팬들의 함성 소리가 한 단계 높아졌고 토트넘 선수들의 움직임도 훨씬 활기차져 보였거든요. 그 순간 저는 왜 제가 이렇게 손흥민이라는 선수에게 마음을 빼앗겼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골을 넣는 기계가 아니었어요. 경기장에 있는 것만으로도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선수였습니다. 상대팀 수비수들의 표정도 순식간에 긴장된 모습으로 바뀌더라고요. 제 옆에 앉은 아들이 제 손을 꽉 잡으면서 아빠, 이제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라고 말했을 저도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라 지금까지 손흥민이 보여준 수많은 순간들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손흥민이 첫 번째로 공을 터치했을 때 그 감촉도 달랐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트래핑과 빠른 방향 전환은 마치 나는 준비됐다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상대 수비수 2명이 그에게 달라붙었지만 손흥민은 여유롭게 공을 처리하더라고요. 펍에 있던 다른 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걱정스러워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모두 눈을 빛내며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이제 뭔가 일어날 거야 라는 기대감이 모든 사람의 얼굴에 쓰여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축구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기술이나 전술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걸 말이에요. 손흥민이 들어온 순간 모든 토트넘 팬들이 다시 믿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그 믿음이 경기장 전체를 감쌌습니다. 손흥민이 경기장에 들어서는 순간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웸블리 스타디움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마치 잠들어 있던 거대한 짐승이 깨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팬들의 함성 소리가 한 단계 높아졌고 토트넘 선수들의 움직임도 훨씬 활기차져 보였거든요. 그 순간 저는 왜 제가 이렇게 손흥민이라는 선수에게 마음을 빼앗겼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골을 넣는 기계가 아니었어요. 경기장에 있는 것만으로도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선수였습니다. 상대팀 수비수들의 표정도 순식간에 긴장된 모습으로 바뀌더라고요. 제 옆에 앉은 아들이 제 손을 꽉 잡으면서 아빠, 이제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라고 말했을 때 저도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라 지금까지 손흥민이 보여준 수많은 순간들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손흥민이 첫 번째로 공을 터치했을 때 그 감촉도 달랐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트래핑과 빠른 방향 전환은 마치 나는 준비됐다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상대 수비수 2명이 그에게 달라붙었지만 손흥민은 여유롭게 공을 처리하더라고요. 펍에 있던 다른 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걱정스러워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모두 눈을 빛내며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이제 뭔가 일어날 거야 라는 기대감이 모든 사람의 얼굴에 쓰여 있었습니다. 축구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기술이나 전술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걸 말이에요. 손흥민이 들어온 순간 모든 토트넘 팬들이 다시 믿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그 믿음이 경기장 전체를 감쌌습니다. 그 순간 문득 할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살아계셨다면 이 장면을 보고 얼마나 감격스러워하셨을까요? 토트넘이 마지막으로 유럽 대회에서 우승한 게 2007년 리그컵이었으니 벌써 17년이 지났거든요.
그 당시 저는 30대 초반이었는데 이제는 50대가 되어버렸어요. 사실 토트넘 팬으로 산다는 건 참 고단한 일이었습니다. 늘 올해는 뭔가 달라질 거야 라는 희망을 품고 시즌을 시작하지만 막상 중요한 순간에는 아쉬움을 삼켜야 했거든요. 아버지 세대도 그랬고 할아버지 세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토트넘 팬들 사이에서는 희망 고문이라는 말이 농담처럼 돌아다니기도 했죠. 하지만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나타나면서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실력 있는 선수가 한 명 늘었다는 게 아니라 토트넘이라는 클럽 자체의 위상이 바뀌었어요. 세계 곳곳에서 손흥민을 보기 위해 토트넘 경기를 시청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토트넘의 브랜드 가치도 크게 올라갔거든요. 특히 아시아 팬들의 열정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손흥민이 뛰는 경기에는 항상 아시아에서 온 관광객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보여주는 열정적인 응원은 우리 기존 팬들에게도 새로운 자극이 되었습니다. 축구가 정말 전 세계인의 언어라는 걸 실감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결승전에서 손흥민이 경기장에 들어서는 순간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바로 역사가 만들어지는 순간이구나 하고 말이에요.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꿈꿨던 토트넘의 영광스러운 순간을 제가 직접 목격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설렘이 가슴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손흥민이 있다는 사실이 더욱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손흥민이 들어온 지 불과 3분 후 첫 번째 큰 기회가 왔어요. 솔랑케가 멋진 패스를 손흥민에게 찔러 넣었는데 손흥민이 골키퍼와 1대1 상황을 맞았습니다. 그 순간 펍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어요. 하지만 아쉽게도 골키퍼가 발로 막아냈습니다. 손흥민의 슈팅이 살짝 골키퍼 쪽으로 향했던 거예요. 그 순간 제 심장이 정말 덜컥 내려앉더라고요. 아, 이런 하는 탄식이 펍 전체에서 동시에 터져 나왔습니다. 더 답답한 건 그 다음이었어요. 손흥민이 공을 잡을 때마다 상대팀 수비수 두세 명이 달라붙기 시작했거든요. 아무래도 손흥민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공간도 별로 없고 여유롭게 플레이할 수 있는 상황도 많지 않았어요. 후반 85분쯤 되었을 때 또 한 번 기회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프리킥 상황이었어요. 손흥민이 직접 찰 수 있는 거리였죠. 저는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발 이번만은. 하지만 손흥민의 프리킥은 수비벽에 맞고 말았어요. 그때 정말 절망적인 기분이 들었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가는데 골은 나오지 않고 손흥민도 평소처럼 자유자재로 플레이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혹시 너무 늦게 투입된 게 아닐까? 컨디션이 완전하지 않은 건 아닐까?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제 옆에 앉은 아들도 점점 불안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빠, 우리 정말 질 수도 있는 거야? 하고 물어볼 때 저도 확신 있게 대답할 수 없었어요. 정규 시간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고 연장전에 가면 체력적으로 더 불리해질 수도 있었거든요. 그 순간만큼은 정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저는 손흥민의 표정을 유심히 봤습니다. 몇 번의 아쉬운 기회를 놓쳤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빛은 여전히 살아있었어요. 포기하거나 조급해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더욱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문득 깨달았습니다. 손흥민이 토트넘에게 가져다주는 진짜 가치는 골 숫자가 아니었어요. 그가 경기장에 있는 것만으로도 상대팀은 계속 긴장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수비수 두세 명이 그에게 매달려 있다는 건 다른 토트넘 선수들에게는 그만큼 더 많은 공간이 생긴다는 뜻이었습니다. 실제로 손흥민이 오른쪽으로 움직일 때마다 상대 수비라인 전체가 따라서 이동하더라고요. 마치 자석처럼 상대의 시선과 발걸음을 끌어당기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틈을 다른 선수들이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거구나. 저는 무릎을 쳤습니다. 손흥민은 단순히 골을 넣기 위해 경기장에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는 경기 전체의 흐름을 바꾸고 상대의 전술을 무력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비록 아직 골은 없었지만 토트넘의 공격이 훨씬 위협적으로 변한 게 눈에 보였거든요. 친구 데이브도 비슷한 걸 느꼈나 봅니다. 손흥민이 들어온 후로 우리 팀 전체가 달라졌어. 골을 못 넣어도 상관없어. 분위기 자체가 바뀌었다고. 정말 그랬어요. 손흥민이라는 선수의 존재만으로도 토트넘은 완전히 다른 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의도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는 손흥민을 마지막 카드로 남겨두었던 거였습니다. 상대가 지쳐있을 때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투입해서 경기의 판도를 완전히 뒤바꾸려는 계획이었던 거죠. 이제 정말 뭔가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이 왔습니다. 후반 아디셔널 타임 3분, 토트넘이 코너킥을 얻었어요. 메디슨이 공을 세팅하는 동안 손흥민은
페널티 박스 밖에서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대팀 수비가 코너킥을 걷어냈을 때 공이 우연히 손흥민 앞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 순간 시간이 정지된 것 같았습니다. 손흥민이 공을 받자마자 고개를 들어 상황을 파악했어요. 앞에는 넓은 공간이 펼쳐져 있었고 상대 수비수들은 아직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손흥민이 움직였어요. 첫 번째 터치로 공을 완벽하게 컨트롤한 후 두 번째 터치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터치부터는 정말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마치 치타가 사냥감을 쫓는 것처럼 순간적인 폭발력을 보여줬습니다. 펍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아까까지 조용하던 사람들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가라! 가라! 달려! 온갖 응원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저도 모르게 주먹을 불끈 쥐고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중앙 수비수 한 명을 가볍게 제쳐냈습니다. 스피드와 방향 전환을 이용한 완벽한 돌파였어요. 그 다음 수비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손흥민의 움직임은 마치 물이 흐르는 것처럼 자연스러웠거든요. 이제 골키퍼와의 1대1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까와 달랐어요. 손흥민의 눈빛에서 확신이 보였습니다. 골키퍼가 나와서 각도를 줄이려고 했지만 손흥민은 침착하게 기다렸어요. 그리고 정확한 타이밍에 골키퍼의 다리 사이로 공을 밀어 넣었습니다. 골망이 흔들리는 순간 펍 전체가 완전히 폭발했습니다. 제 옆에 있던 아들이 제 목을 껴안으며 소리를 질렀고 저도 어느새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정말 믿기 어려운 순간이었습니다. 골이 들어간 순간의 그 폭발적인 환호성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펍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미친 듯이 뛰고 소리를 지르고 포옹을 했어요. 저는 제 옆에 있던 완전히 모르는 사람과도 하이파이브를 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게 하나가 된 기분이었거든요. 손흥민의 골 세리머니도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평소처럼 과하지 않게 하지만 감정을 숨기지도 않으면서 팬들을 향해 두 팔을 벌렸어요. 카메라가 그의 얼굴을 클로즈업했을 때 그 벅찬 감정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마치 이게 바로 내가 꿈꿔왔던 순간이야 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더 감동적인 건 다른 토트넘 선수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모든 선수들이 손흥민에게 달려와서 함께 기뻐했어요. 특히 솔랑케와 메디슨의 표정을 보니 정말 진심으로 기뻐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팀의 진짜 리더가 누구인지 확실히 보여주는 장면이었거든요. 경기장의 토트넘 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웸블리 스타디움의 한쪽 구석이 완전히 하얀 바다가 되었어요. 모든 팬들이 토트넘 스카프를 머리 위로 들어올리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니 저도 모르게 가슴이 뭉클해지더라고요. 이제 남은 시간은 불과 몇 분이었습니다. 상대팀이 마지막 몸부림을 쳤지만 토트넘은 침착하게 경기를 관리했어요. 손흥민도 수비까지 가담해서 팀을 도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정말 완벽한 선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심이 휘슬을 불었을 때 저는 정말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토트넘이 17년 만에 유럽 대회 우승을 차지한 거예요. 그리고 그 결정적인 순간에 손흥민이 있었습니다. 제 아들이 제 어깨에 기대면서 아빠, 우리가 정말 이겼어? 라고 물었을 때 저도 아직 믿기지 않는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분명한 현실이었습니다. 우승컵을 들어올리는 순간의 손흥민 모습은 정말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트로피를 받기 위해 단상에 올라가는 그의 걸음걸이에서 벅찬 감동이 그대로 느껴졌어요. 동료들과 함께 우승컵을 들어올렸을 때 그의 얼굴에 흐르는 눈물을 보니 저도 모르게 울컥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한 선수의 개인적인 성취가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손흥민이 우승컵을 들고 있는 모습은 그 자체로 하나의 상징이었습니다. 꿈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보상받을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였거든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손흥민이 우승컵을 들고 팬들 앞에서 세리머니를 할 때였습니다. 그는 트로피를 높이 들어올리면서 관중석의 모든 사람들과 눈을 맞추려고 노력하더라고요. 마치 이 우승은 여러분과 함께 이뤄낸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화면을 통해 보니 관중석에는 정말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와 함께 온 어린 손자, 아버지와 함께 경기를 보는 딸, 친구들과 어깨동무를 한 청년들까지 그 모든 사람들이 손흥민을 보며 환호하고 있었어요. 그때 제 옆에 있던 아들이 아빠, 나도 언젠가 손흥민 형처럼 될 수 있을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 순진한 질문을 듣는 순간 저는 이것이야말로 손흥민이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꿈을 꾸게 만드는 힘,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가능하다고 믿게 만드는 힘 말입니다. 손흥민의 우승은 그냥 한 번의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다음 세대에게 전해질 꿈과 희망의 씨앗이었어요. 제 아들이 그리고 전 세계 수많은 아이들이 손흥민을 보며
자신만의 꿈을 키워나갈 것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오늘 밤 우리가 목격한 것은 단순한 축구 경기의 승리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인간의 의지와 꿈이 현실을 바꿀 수 있다는 살아있는 증명이었습니다. 손흥민이라는 선수를 통해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에 포기하지 않는 마음, 동료를 믿고 함께 나아가는 힘, 그리고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자세 말이에요. 이런 가치들은 축구장 밖에서도 똑같이 중요한 것들이었거든요. 사실 인생을 살다 보면 손흥민이 벤치에 앉아 있던 그 시간처럼 답답하고 초조한 순간들이 많습니다. 내 차례가 언제 올지 모르겠고 준비는 되어 있는데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그런 시간들 말이에요. 하지만 오늘 손흥민이 보여준 것처럼 그 기다림의 시간이야말로 진짜 준비하는 시간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손흥민이 개인의 영광보다 팀의 승리를 먼저 생각했다는 점이었어요. 골을 넣은 후 세리머니도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모든 동료들과 함께했고 우승컵을 들 때도 항상 팀메이트들을 먼저 챙겼습니다. 결국 진정한 성공이란 혼자만 잘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함께 이뤄내는 것이라는 깨달음을 얻었어요. 손흥민의 골은 그 자신만의 작품이 아니라 토트넘 전체가 만들어낸 합작품이었거든요. 집에 도착해서 아들과 함께 오늘 경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이런 말을 해줬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건 축구가 아니라 삶의 교과서였단다. 손흥민이 보여준 것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따라온다는 걸 기억해라. 그 말을 하면서 저 자신도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출근길에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이 토트넘 스카프를 목에 걸고 다니는 모습을 봤습니다. 지하철에서도 버스 정류장에서도 카페에서도 사람들이 어젯밤 경기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손흥민의 골에 대한 이야기는 축구팬이 아닌 사람들 사이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었어요.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손흥민의 우승이 가져다준 의미는 축구장을 훨씬 넘어서는 것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전해주었거든요. 특히 요즘처럼 모든 게 어렵고 복잡한 시대에는 더욱 소중한 희망이었습니다. 회사에서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비슷한 걸 느꼈어요. 손흥민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해보자는 말이 농담처럼 오가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그 속에는 진짜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려운 프로젝트를 앞두고 있을 때, 복잡한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 손흥민의 그 순간이 하나의 지표가 되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에 우연히 만난 다른 부서 직원도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요즘 뭘 해도 잘 안 풀려서 포기하고 싶었는데 어젯밤 손흥민 보니까 다시 힘이 나네요. 정말 그랬어요. 손흥민의 마지막 골은 단순한 스포츠 장면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용기를 주는 이야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바로 스포츠가 가진 진짜 힘이구나 하고 말이에요. 승부를 떠나서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 것. 손흥민이 보여준 것은 기술이나 전술을 넘어서는 인간 승리의 드라마였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아들에게 오늘 학교에서 친구들이 뭐라고 하던 하고 물어봤더니 모든 애들이 손흥민 얘기만 해요. 다들 축구를 더 열심히 하고 싶어 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한 사람의 성취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불을 지피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의 의미였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다시 한번 손흥민의 골 장면을 찾아봤습니다. 몇 번을 봐도 그 순간의 감동은 줄어들지 않더라고요. 공을 받고 달리기 시작하는 그 첫 순간부터 골망을 흔드는 마지막 순간까지 모든 것이 완벽한 한 편의 드라마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건 골을 넣은 후 손흥민이 보여준 표정이었어요. 기쁨과 안도감, 그리고 뭔가 벅찬 감정이 뒤섞인 그 얼굴에서 저는 진정한 승리자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개인의 성취를 넘어서 모든 사람들의 꿈을 대신 이뤄준 사람의 표정이었거든요. 17년 만에 토트넘이 웃을 수 있었던 그 밤, 그 중심에는 분명히 손흥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정말로 이끌고 간 건 공이 아니었어요. 그는 토트넘의 미래를, 팬들의 희망을, 그리고 꿈을 포기하려던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며 달려간 거였습니다. 그 순간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뛰고 앞으로도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그날 밤을 떠올리게 될 것 같습니다. 손흥민이 보여준 것은 축구 그 이상이었어요. 오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